라디오처럼 듣는 좋은 정보 짜증 쌤의 강의 준비는 잠깐만 OK의 성장에 맞춰주는 준비된 정보 매일 아침 듣는 유익한 이야기 엄마 아빠 시간 내서 들으면 즐거운 시간 보내요. 짜증 쌤의 유튜브로 문과 모두 행복해. 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은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어리둥절하고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 어떻게 보면 이제 즐기는 거죠. 유치원 학생의 티도 좀 벗어나고 초등학생으로서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도 좀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아마 1학년을 지나면서 한글도 조금은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 어떻게 돌아가고 학교 시스템에도 이제는 적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가 아닌 집에서 그 배움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방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책상에 앉아서 아이에게 계속 학습시키기보다는 그래도 학습의 부담감이 가장 적을 때가 사실은 1, 2학년 때이죠. 1학년 때는 너무 어려서 학습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다면 2학년 때는 그래도 책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마치 놀이처럼 마치 공부가 노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김을 사야 되는데 김은 어디에 있을까? 맞아, 음식 코너에 있겠지, 그지? 여기에 해조류 코너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다? 김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해자가 무슨 해자일까? 글쎄, 바다 해자야. 그래서 김은 어디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니까 여기 김이 해조류 코너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말의 근본이 되는 한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그냥 글자가 왜 저러한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엄마가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몰랐던 어둠의 세계의 빛이 밝혀지면서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양 스포츠는 바다 해자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길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짧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편의점에 갔어요. 사가지고 물건을 계산하는 것. 보통 요즘 카드로 많이 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지폐를 주면서 돈을 주고 또 거스름돈을 받는 것, 또 카드를 주고 영수증을 받는 것,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배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영수증 한번 들여다볼래? 영수증에 뭐 있어? 영수증을 다 들여다본 아이들이 있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움의 대상이 되고 알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모가 그런 걸 가지시고 사소한 거라고 그냥 이거 다 알게 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시간이에요. 영수증에 물건 가격 있네? 얼마 있고, 엄마 이거 VAT는 뭐야? 세금이야.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 그럼 나라에서 거기에다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그 세금 뭐 하는데 쓰는 줄 알아? 너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나라에서 돈을 내줘.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무럭무럭 열심히 공부하라고 나라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급식을 주는 거야. 야, 저기 지금 도로 공사하잖아. 저 공사하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저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렇지, 세금을 걷는 거야. 그렇구나. 가르쳐줘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물론 아이들이요, 듣고 나면 기억 못해요. 뒤돌아서면 잘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특정 영역이 되게 인상 깊었으면 그걸 또 기억을 하고, 또 들으면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 대출을 해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도서 대출요. 이건 반납이요. 엄마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책을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이건 언제까지 반납하는 건가요? 여쭤보고 그리고 인사.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할놀이인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죠? 와서는 사람에게 인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건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고 또 책을 찾는 데는 세션별로 따로 있구나. 이건 문학이고 이거는 비문학이고 문학에서는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소설은 뭐야? 지어낸 이야기.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그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죠. 수필은 뭐야? 너 일기 쓴 거 있지? 너 일기. 그런 게 수필이야. 물론 좀 더 사전적인 의미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있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의미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경제? 뭐야? 돈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이 어렴풋하게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운전을 하면서도 저 파란색 불은 저기 노란색 불은 뭐야? 이제 곧 빨간색으로 바뀌니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지.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알아가는 때가 바로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 저학년 시기부터는 이제 알아가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상황 대처 능력도 그런 것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죠.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무척 당황해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과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 손을 잡고 맞벌이시면 주말에 엄마 손을 잡고 이러한 살아있는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책상 앞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책상에서 벗어나서 길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물론 책으로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겁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책 읽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책이 아닌 길에서 저학년 때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공연과 축제, 전시회가 있다면 아이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혹시 내가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상류층이 즐기는 문화가 있죠. 미술, 음악, 수준 높은 뮤지컬, 그런 오페라 공연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문화를 경험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공연과 축제, 전시회, 음악회 것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문화를 접하면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각종 글짓기 대회나 독서 대회, 토론 대회, 미술 대회, 음악 대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그 중에서도 2학년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미래 역량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배우는 시기. 엄마 손에 붙들려서 아빠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2학년. 그 중에서도 방학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죠? 2학년 때 뭐가 나와요? 구구단이 나오거든요. 구구단이 나와요. 이 구구단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구구단을 좀 외워보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2가 5개가 되니까 2 곱하기 5라고 쓰는구나. 그 정도만 저는 아이들이 이해를 해도 그리고 9단까지만 외워도 방학 때 승리했다고 봐요. 또 2학기 때 뭐가 나오죠? 시각과 시간이 나오잖아요. 물론 시계를 볼 줄 아는 아이들에게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아직 시계를 모르는 아이들은 아직은 어려워요. 5단을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를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걸 완전히 익히고 직관적으로 어른처럼 보자마자 떠오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 닥달하지 마십시오. 21번의 노력이 있어야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번이 익숙해지게 하는 최소한의 횟수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학습적으로 그렇고요. 국어에서는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림 일기 정도만 쓸 수 있다면 이제 한글을 자기 생각을 문장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었던 것들을 일기로 한번 표현해보는 정도라면 저는 괜찮고, 그리고 좋아하는 책들, 그러니까 경험한 책들이 있죠. 이번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했다면 캠핑 관련된 책들, 또
공공기관을 한번 엄마들랑 계속 같이 다녔다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심화되는 그런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따로 경험한 것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책으로 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화책 괜찮아요. 아직은요. 책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핸드폰이 없다면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죠? 초등원파 도움 되시나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매일 아침에 좋은 영상 10분짜리 내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걸 챙겨주면 좋을지, 먹이면 좋을지,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의 많은 팁들을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